이번 영상에서는 자연인 윤석열을 지옥으로 몰고 간 용산에 대한 풍수를 간단히 살펴봅시다. 나이가 들어서 자기 인생의 이력을 조용히 살펴보게 되면 인생의 거의 대부분이 타고난 운명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때 주위에 현명한 스승이 있다면 이때는 운명이 많이 바뀐다. 물론 이때 스승은 동양 철학의 대가일 것이다. 이때 동양 철학은 사주, 관상, 풍수, 주역, 불교, 대종교, 동양의학 등등일 것이다. 물론 이런 스승을 찾기는 쉽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일 때 이미 관상을 보고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우려했었는데 아니 다를까 결국은 운명의 덫을 피하지 못하고 말았다. 옆에 좋은 스승이 있었다면 국민도 불행해지지 않았을 텐데 말이다. 참고로 여기에 기술된 관점은 순수한 학문적인 관점이다. 즉, 이 동영상은 순수한 학문 탐구 용도이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용산은 과연 명당일까요? 흉지일까요? 그리고 청와대는 과연 명당일까요? 흉지일까요? 이는 먼저 명당의 정의부터 살펴봐야 한다. 명당은 정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청색을 대표하는 동쪽인 우측에 청색의 산을 상징하는 청룡이 자리하고 백색을 대표하는 서쪽인 좌측에 백색의 산을 상징하는 백호가 자리하고 주산으로 표현되는 북쪽에 자리하는 산으로서 검은색을 대표하는 북쪽인 위쪽에 검은색의 산을 상징하는 현무가 자리하고 안산으로 표현되는 남쪽에 자리하는 산으로서 붉은색을 대표하는 남쪽인 아래쪽에 붉은색의 산을 상징하는 주작이 자리하고 남쪽에는 물의 제2차 방어선인 조산이 자리하고 있다. 이때 작은 물인 내수와 큰 물인 외수가 자리하게 된다. 이를 청와대에 적용하면 내수는 크기가 작은 청계천이고 외수는 크기가 아주 큰 한강이 된다. 그래서 명당에서 한강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 그리고 청계천은 가로로 흐르면서 작은 지천이 된다. 이때 가로로 흐른다는 사실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이는 풍수지리의 근본을 말하기 때문이다. 이는 명당에 형성된 에너지장과 직접 연결된다. 물론 이때 명당에서 보면 한강도 가로로 흐른다. 이때도 역시 가로로 흐른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도 역시 풍수지리의 근본을 말하기 때문이다. 이도 역시 명당에 형성된 에너지장과 직접 연결된다. 이때 만약에 안산 쪽으로 흐르는 내수인 청계천이 수직으로 흐르게 되면 명당에 형성된 에너지장은 수직으로 흐르는 물살에 끌어당겨져서 쓸려내려 가버린다. 물살은 에너지의 흐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조산에서 흐르는 큰 물인 외수도 수직으로 흐르게 되면 안산을 망치면서 작은 내수를 수직으로 흐르게 만들어버린다. 그러면 자동으로 명당에 형성된 에너지장은 깨지고 만다. 그러면 명당의 전형을 말하는 두산백과의 명당 그림과 청와대의 그림을 보면 청와대는 자동으로 전형적인 명당이 된다. 여기서 내수는 청계천이고 외수는 한강이 된다. 그리고 주작인 남산은 안산이 되고 물이 모이는 조산은 관악산이 된다. 또한 인왕산이 백호가 되고 낙산이 청룡이 된다. 그리고 북악산은 현무가 된다. 또한 이 현무는 북한산이 강한 전기를 내려보내주고 있다. 이는 오행을 본따고 있다. 그러면 자동으로 청와대는 전형적인 명당이 된다. 이때 명당에서는 자동으로 에너지장이 만들어진다. 이 에너지장을 보고 풍수에서는 기가 맺혔다고 말한다. 여기서 기는 에너지를 말하고 맺혔다는 말은 에너지의 장이 만들어졌다는 뜻이다. 그러면 명당에서 에너지장은 왜 중요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명당에서 만들어지는 에너지장은 명당에 거주하는 인간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때 자동으로 양자역학이 등장한다. 그래서 풍수지리는 자동으로 양자역학을 요구한다. 그러면
이때는 자동으로 아인슈타인을 불러낸다. 아인슈타인에 따르면 모든 물체는 에너지 덩어리 그 자체이다. 여기서 사람도 예외는 아니고 짐승도 예외는 아니고 물론 풍수에서 중요한 산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면 공기 중에 대기도 예외는 아니다. 그래서 대기이다. 그래서 만물은 자동으로 에너지를 발산하게 된다. 그러면 자동으로 만물은 에너지를 통해서 서로를 간섭하게 된다. 그리고 이 간섭에서 자연적인 간섭이 중요하다. 모든 물체가 만들어내는 에너지장은 자연적이므로 인위적인 간섭인 전자기파는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때는 자동으로 태양계 우주 전체는 에너지의 바다가 된다. 그리고 인간은 이 에너지의 바다 안에서 살게 된다. 즉, 이때 인간은 이 에너지의 바다가 없다면 생존이 불가하게 된다. 이는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이치와 똑같다. 이때는 자동으로 대기의 에너지와 인체의 에너지가 서로 교감하게 된다. 그리고 이 대기의 에너지는 우주 전체를 흘러다니게 된다. 또한 이 대기의 에너지는 조건에 따라서 한 곳에 정체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 대기 에너지의 정체가 명당에서 만들어진다. 우리는 이를 산이 만든 에너지장이라고 부른다. 이를 풍수에서 기가 맺혔다고 말한다. 여기서 기는 에너지를 말하고 맺혔다는 말은 에너지장이 만들어졌다는 뜻이다. 이제 이 명당의 에너지장 안에서 인간이 살게 되면 이 에너지장은 인체의 에너지를 활성화시켜 주게 된다. 이는 명당의 꽃이고 풍수의 꽃이며 명당과 풍수의 핵심 중에서도 핵심이다. 이런 이유로 산자는 양택의 명당을 찾게 된다. 이는 죽은 자의 음택명당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그러나 음택명당에서는 동기가뭉이라는 풍수 용어가 적용되는데 이를 양자역학에서는 양자얽힘이라고 부른다. 이 내용은 상당히 길어서 기회가 있을 때 다시 설명하기로 한다. 이는 본 연구소가 발행한 풍수지리 책을 참고하면 된다. 이 책은 풍수지리의 근본 원리를 탐구하고 있다. 물론 이때 풍수지리의 원리는 양자역학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인체 에너지의 활성화 문제는 건강을 유지할 때 엄청나게 중요하다. 추가로 이는 육체의 활동 능력이나 두뇌의 회전에서도 엄청나게 중요하다. 이때 인체의 에너지가 활성화되지 않게 되면 이때는 곧바로 우울증에 걸리게 된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즉 육체적 활동 능력과 두뇌의 회전에서 권력과 부자가 나오게 된다. 이것이 진정한 명당의 효과이다. 그래서 명당과 관련해서 권력과 부자를 논할 때는 자동으로 양자역학을 요구한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양자역학이 필수가 된다. 이때 지관은 풍수의 기반인 양자역학을 모르게 되면 자동으로 풍수쟁이가 되고 만다. 또한 지관이 풍수쟁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동양의학도 겸비해야만 당사자의 운명을 바꿔줄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또한 생기의 개념을 알아야만 한다. 이때 생기 개념을 알게 되면 자동으로 자연의학, 에너지의학, 양자의학, 파동의학을 알게 된다. 그 이유는 생기는 에너지로서 양자이며 파동도 만들기 때문이다. 즉 생기로서 전자는 파장, 빛, 소리, 열을 동시에 만들게 된다. 그러나 생기 개념을 모르게 되면 이들 의학은 산으로 가고 만다. 이는 현재 진행형이다. 이때 자동으로 에너지 의학의 교과서인 황제내경이 나오게 되고 이어서 양자역학을 기반으로 한 전자생리학이 나오게 된다. 이는 본 연구소가 발행한 황제내경과 전자생리학을 참고해서 보면 무슨 뜻인지 알 것이다. 그러면 생기는 뭘까? 이는 만물의 에너지를 말한다. 우리는 학교에서 ATP가 생체의 에너지라고 배웠다. 그러나 ATP는 고전물리학에서 말하는 에너지이고 고전물리학보다 수준이 엄청나게 높은 양자역학에서
에너지는 자유전자가 된다. 즉, 만물의 생기는 자유전자라는 뜻이다. 그리고 이 자유전자는 인체를 유지시키는 열의 원천이고, 혈액을 순환시키는 맥박의 원천이고, 인체를 작동시키는 근육 에너지의 원천이다. 이는 양자의학, 에너지의학, 파동의학이 제대로 안 풀리는 이유가 된다. 즉, 이들 의학을 말할 때는 에너지를 ATP가 아닌 자유전자로 해야 한다는 뜻이다. 자칭 최첨단이라고 말하는 현대의학은 ATP를 열역학으로 풀지만 정작 열의 원천은 ATP가 아니라 자유전자이다. 인간이 사는 태양계 아래에서 열을 만드는 유일한 원천은 무조건 전자이다. 그래서 결국에 생체의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태양계 아래 모든 에너지는 전자가 된다. 그 이유는 에너지는 동력을 말하는데 전자는 1분 1초도 쉬지 않고 빛의 속도로 회전하면서 동력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즉, 전자의 회전 능력이 동력을 만든다는 뜻이다. 그래서 생기이다. 이때는 회전 때문에 열도 자동으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모든 생체는 열이 없으면 곧바로 죽는다. 이는 열을 만드는 자유전자라는 에너지가 없다면 모든 생체는 죽는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 열은 생체 안에 든 자유전자라는 에너지를 자극해서 생체를 활성화시킨다. 자유전자는 열에너지를 만나면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 열은 지구의 대기에서도 만들어진다. 그리고 명당은 이런 지구의 대기가 모여서 정체한 곳이다. 그러면 지구의 대기가 모인 명당은 자동으로 인체 안에 든 자유전자라는 에너지를 자극해서 열을 만들게 되고 이어서 생체를 활성화시키게 된다. 여기서 체온이 1도 올라가게 되면 면역력은 10배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명당은 자동으로 인체를 건강으로 이끌게 된다. 이는 자동으로 권부의 획득으로 이어진다. 이는 전자생리학의 영역이다. 그러면 대기는 어떻게 열을 만들까? 지구의 대기는 습기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 습기는 지구의 공중에 떠 있다. 이때 떠 있다는 말은 에너지를 요구한다는 뜻이다. 이는 마치 비행기가 공중에 떠 있기 위해서 에너지를 요구하는 것과 똑같은 개념이다. 이때 태양계에서 유일한 동력인 전자가 개입한다. 즉, 습기는 물인데 물이 모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삼투압 기지를 요구한다. 그리고 이 삼투압 기지를 전자가 만들어낸다. 전자가 포함된 전해질이 삼투압 기질이라는 사실을 상기해보자. 그래서 대기에 떠있는 습기에는 반드시 자유전자가 포함된다. 즉, 전자가 물을 끌어안고 공중에 떠있는 것이다. 그래서 전자가 없다면 지구의 대기도 없고 이어서 대기의 습기도 없고 자동으로 인간이라는 생명체도 땅에 존재할 수 없게 된다. 인간에게 자유전자는 이만큼 중요하다. 이는 전자생리학의 영역이다. 이외에도 전자는 인간을 위해서 또한 사물을 위해서 수도 없이 많은 일을 한다. 그리고 이 자유전자는 파장으로 빛을 만들어내면서 인간이 눈으로 사물을 볼 수 있게 해주고 파장으로 소리를 만들어내면서 인간이 귀로 만물의 소리를 듣게 해주고 파장으로 주파수를 만들어내면서 모든 전자기기를 통한 모든 통신이 가능하게 해주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열을 만들어내면서 생명이 있는 만물이 지구에서 생존하게 해준다. 즉, 대기는 이만큼 중요하다. 즉, 대기가 없다면 만물은 존재 자체가 불가하다. 그러나 이 문제는 오직 양자역학으로 풀 때만 풀린다. 이를 고전물리학으로 풀면 엉망이 되고 만다. 특히 이 문제는 동양 철학 전반을 풀 때 엄청나게 중요하다. 아무튼 대기가 없다면 생명도 없다. 즉,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생명체는 대기가 없다면 존재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그러나 이런 대기도 인간을 괴롭히는 존재가 될 때가 있다. 이는 대기 중에 습도가 높을 때 나타나는 불쾌지수이다.
이 불쾌 지수는 피부 호흡을 방해하는 기전을 통해서 나타난다. 원래 호흡은 폐의 책임이다. 그리고 피부 호흡은 폐 호흡의 2%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 2%의 피부 호흡이 막히게 되면 폐는 곧바로 망가지고 만다. 그래서 전신 화상 환자가 피부의 약 70%를 잃게 되면 즉시 사망한다. 이는 자동으로 피부 호흡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이때 불쾌 지수가 높다는 말은 대기에 습기가 많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 습기는 피부에 달라붙게 된다. 이어서 이 습기는 피부 호흡을 방해하게 된다. 이때 피부는 피부 호흡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라는 산성 쓰레기도 체외로 배출하지만 이외에 다른 산성 쓰레기도 함께 체외로 배출한다. 그래서 피부 호흡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물론 이때 산성 쓰레기는 만병의 근원이 됨과 동시에 신경을 자극해서 분노를 유발하게 만든다. 그래서 평소에도 자주 화를 내는 체질을 가진 사람은 용산 대통령실처럼 큰 강이 옆에 있어서 과도한 습기에 노출되게 되면 이때는 아예 분노를 달고 살게 되면서 자동으로 자기 인생과 주위 사람들의 인생을 망치고 만다. 즉, 이때는 한 사람 때문에 공멸하고 만다. 이것이 풍수를 따지는 주된 이유가 된다. 풍수는 물 관리라는 사실을 상기해 보자. 즉, 풍수는 완벽한 과학이다. 그래서 풍수에는 의학이 요구된다. 그래서 양택에서 습기의 관리는 엄청나게 중요하다. 이는 통풍이 잘 안 되어서 항상 습기가 많은 지하실에 살게 되면 거주자는 항상 병을 달고 사는 이유가 된다. 그래서 산자가 사는 양택에서 습기 관리는 엄청나게 중요하다. 이 시점에서 장풍득수와 배산임수가 등장한다. 장풍득수에서 장풍은 습기의 이동인 바람을 잠재운다는 뜻이고 득수는 물을 다스린다는 뜻이다. 여기서 득은 다스린다는 뜻이다. 또한 배산임수에서 배산은 뒷산을 이용해서 습기의 이동인 바람을 막는다는 뜻이고 임수는 물을 다스린다는 뜻이다. 여기서 임은 다스린다는 뜻이다. 결국에 장풍득수와 배산임수는 산자가 사는 양택에서 물 관리를 잘해서 건강을 지키고 이어서 권부를 향유하라는 뜻이다. 이것이 진정한 풍수이다. 그러면 이때 대책은 뭔가? 이는 전통을 이용해서 설명해보자. 중국의 충칭 지역은 장강과 자린강 사이에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은 습기로 인해서 몸살을 앓는 지역이다. 그래서 이때는 식약동원이 동원된다. 즉, 이곳 사람들은 혀를 마비시킬 정도로 아주 맵게 먹는다.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묻게 되면 이 지역에 살면 열이 인체 안에 쌓이므로 맵게 먹는다고 말한다. 이는 오직 전자생리학으로 풀어야만 풀리는 문제이다. 즉, 피부 호흡 때 열의 원천인 자유전자가 수분을 동반해서 체외로 날아가 버린다. 그러나 충칭 지역처럼 습기가 많아서 피부 호흡이 막히게 되면 이 자유전자는 인체 안에 쌓여서 자동으로 열을 만들게 된다. 이를 보고 열이 인체 안에 쌓인다고 말하게 된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독하게 맵게 먹는다는 것이다. 이는 한의학과 황제내경의 전형적인 영역이다. 이때 매운맛은 주로 단쇄 지방산으로서 캡사이신인데 이는 자유전자를 긁어모아서 땀을 만들고 이를 체외로 날려보내게 된다. 즉, 매운맛이 피부 호흡을 대신해 주는 것이다. 또 다른 대안도 있다. 즉, 피부를 돕는 단쇄 지방산은 발효를 통해서도 만들어진다. 그래서 대장 발효에 신경을 쓰고 김치나 장아찌 등등 전통적으로 발효된 음식을 많이 섭취하면 된다. 또 다른 대안도 있다. 즉, 매일 규칙적으로 땀을 흘리는 운동을 하는 습관이다. 이때 운동을 할 수 없으면 마사지도 좋은 대안이다. 이들 모두는 혈액순환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대안은 스테로이드 사포닌이 많이 든 음식을 먹는 것이다. 즉,
팥, 녹두, 보리, 도라지, 숙주나물, 청포묵, 오이, 열무, 콩, 파, 더덕, 두릅, 미나리, 마늘, 양파, 영지버섯, 은행, 칡, 우슬, 쇠무릎 등등 쓴맛이 나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다. 그 외에 자유방목한 달걀이나 자연산 새우도 좋다. 이들에는 콜레스테롤 형태의 스테로이드가 들어있다. 스테로이드는 만병의 근원인 산성 노폐물을 청소한다는 사실을 상기해보자. 이 정도의 의학 지식은 있어야 풍수를 완성할 수 있게 된다. 만약에 이때 이런 의학적 조치를 취하지 않게 되면 인체는 망가지면서 아예 병을 달고 살게 되고 이어서 건강이 나빠지면서 모든 일은 꼬이게 되고 이어서 몸이 안 좋으니까 걸핏하면 분노를 표출하게 되고 이어서 자동으로 술이나 마약에 의지하게 된다. 풍수에서 과도한 습기는 이렇게 무섭다. 그래서 양택에서 물이 핵심인 풍수를 따지는 것이다. 이는 인간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권부와 직결된다. 병은 모든 일을 망쳐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음식을 통해서 이런 의학적 조치를 취해주게 되면 인체 안에 쌓인 산성 노폐물은 깨끗이 제거되면서 아예 술 생각이 나지 않게 된다. 그리고 이 한가운데에는 생기라는 자유전자가 있다. 생기 문제는 다음으로 미루자. 또한 이때 대기는 누가 자극할까? 이 문제는 오운육기와 음양오행의 문제로 간다. 이 두 가지 문제는 다음 영상으로 미루자. 이번 영상의 분량이 너무 많아서 이 주제들은 다음으로 미룰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말한 내용에 관한 정보는 네이버 카페 DJO 동양의철학 연구소 사이트를 참고하면 된다. 지금까지 내용이 쓸만했다면 구독을 꾹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는 보너스겠지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까요? 다음에 나오는 3분 분량의 영상은 지금까지 본 영상을 AI가 요약한 요약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은 윤석열의 운명과 용산의 풍수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사람의 인생과 운명의 길을 잘 보려면 현명한 스승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청와대와 용산이 명당인지 흉지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명당의 정의와 풍수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청와대 주변의 산들과 물의 흐름이 어떻게 명당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자세히 분석하며 풍수 지식이 인간의 건강에 미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풍수지리와 양자역학을 연결 지으면서 인간이 에너지를 통해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성을 언급합니다. 대기의 에너지가 사람과 우주를 연결하고 이 에너지가 정체된 명당에서 인체 에너지를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명당의 에너지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며 이는 양자역학과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생기는 만물의 에너지를 의미하고 ATP보다도 자유전자가 모든 생체 에너지의 열원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자유전자의 회전이 열과 동력을 만들어내며 이것이 생체를 활성화시키고 면역력을 높인다고 합니다. 지구의 대기는 습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습기는 전자의 도움으로 공중에 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습기는 물과 삼투압 기질이 필요하며 대기에 자유전자가 없으면 생명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불쾌지수가 높을 경우 대기의 습기가 피부 호흡을 방해하고 이산화탄소와 산성 쓰레기의 체외 배출에 영향을 준다.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분노 같은 감정이 유발되며 이는 개인과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풍수는 훌륭한 물 관리 과학으로 습기와 건강 유지가 매우 중요하며 특별히 장풍 특수와 배산 임수의 원리를 따른다. 충칭 지역에서는 습기로 인한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운 음식을 소비하는 전통이 있다. 자유전자가 체외로 나가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습기가 많은 지역에서 인체 내열이 쌓이는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매운 음식을 먹는 게 이 열 문제를 해결하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설명되고 이는 땀을 통해 자유전자를 체외로 방출하게 돼요. 발효식품과 규칙적인 운동이
피부 호흡을 돕는 대안으로 소개되고 혈액순환이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스테로이드 사포닌이 많은 음식을 통해 산성 노폐물을 청소하는 측면과 이들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말하고 있어요. 이 모든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면서 술이나 마약에 의존하게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음식을 통한 의학적 조치를 통해 건강을 회복하면 알코올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고 설명해요. 주제의 뒷부분에서 생기 문제와 대기 자극 문제는 다음 영상으로 넘길 예정이라고 해요. 더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카페를 참고하라고 하며 구독과 알람 설정 요청으로 영상 마무리해요.